김민재 선수 자리에 로테이션을 하면서 나폴리가 제주스가 선발로 나왔던 경기였죠. 그러면서 김민재 선수가 오늘은 휴식을 부여받았는데 아무래도 나폴리에서 김민재 선수가 지금까지 전경기 선발 출장이었고 전경기 풀타임이었잖아요. 지난주부터 피오렌티나, 주중에 레체, 주말에 라치오, 주중에 리버풀, 김민재 선수의 휴식이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지난주에는 이미 김민재 선수의 파트너인 라흐마니를 레체전에서 로테이션을 돌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 김민재 선수를 로테이션을 돌리는 경기였고 뭐 김민재 선수뿐만 아니라 로보트카, 지엘린스키 이런 선수들도 로테이션을 부여하면서 휴식을 좀 줬던 그런 경기였었죠. 이제 라흐마니와 제주스 이 두 명의 선수가 나왔을 때 결국엔 이 제주스가 김민재 선수의 공백을 얼마나 잘 메워주느냐가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제주스가 잘해줘야 김민재 선수에게도 휴식을 부여받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일단 뭐 제주스가 워낙에 노련한 선수라서 그리고 지난 시즌에도 쿨리발리의 빈자리를 잘 메웠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 제주스가 피지컬이나 아니면 스피드나 이런 것들이 김민재 선수보다는 분명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흐비차가 공격적으로 그리고 마리오 후이가 올라가고 이때 3백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3백을 만들 때 제주스가 김민재가 수행하던 왼쪽 센터백 자리에서 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마리오 후이가 올라가니까 측면에서 넓은 공간을 제주스가 커버해야 되는 역할인데 이 측면 공간에서 결국에는 스피드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경기 장면을 보시면 제주스가 있는 쪽으로 스페지아가 계속해서 볼을 붙여줘요. 뒷공간으로 볼을 뿌려주면서 제주스와 그리고 스페지아의 주전 공격수인 음볼라와 제주스의 스피드 경합 상황을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이 음볼라가 측면 공격수로 뛸 수 있을 정도의 스피드를 갖춘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페지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체격 조건이 좋고 주전 공격수인 선수를 계속해서 이제 제주스에게 붙여준 거거든요. 여기서 제주스가 조금 버거워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전반전에 뭐 제주스가 큰 실수를 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스피드에 버거워하는 모습을 오늘 종종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나폴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득점이 필요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라인을 끌어올리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뒷공간은 더 넓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주스가 이 뒷공간에 대한 그 리스크가 매우 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페지아가 후반전에 들어서면서 역습 찬스가 많이 나왔고 역습 찬스가 많이 나올 때 제주스의 다소 느린 발을 공략하려고 했죠. 이 장면을 보시면 스페지아가 중앙에서 볼을 받은 이후에 달려나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위치는 제주스가 따라 붙어줘야 되는 위치죠. 결과적으로는 두 선수가 스피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제주스가 스피드가 그렇게 빠른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스피드 싸움에서 마지막엔 패배하면서 스페지아가 아주 결정적인 역습 찬스를 잡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제주스가 오늘 그렇게 뭐 큰 실수를 하거나 불안한 수비를 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피지컬이나 스피드가 김민재보다는 떨어지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중간중간 김민재 선수에 비해서 부족한 제공권이 다소 문제가 되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이 장면도 제주스가 있는 쪽으로 패스를 붙여주고 여기서 이제 제주스와 은졸라 제공권 싸움을 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주스가 은졸라와의 몸싸움에서 패배를 해요. 제공권 싸움에 패배하면서 은졸라가 볼을 가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도 사실은 김민재가 안 나왔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뭐 지난 라운드까지 세리에 전체에서 가장 제공권 싸움에 승리한 횟수가 많은 선수였잖아요. 당연히 김민재가 없다 보니까 제공권 싸움에서도 오늘 몇 차례 실수가 나오는 장면들이 나왔었습니다. 이 장면도 문제가 됐던 장면인데 이 장면도 스페지아가 전방으로 볼을 붙여줄 때 순간적으로 제주스가 달려나오면서 헤더로 끊어내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공중볼을 따내지 못하면서 순간적으로 볼을 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페지아가 이 다음 장면 보면 스페지아가 볼을 받을 수 있는 스페지아의 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주스가 공중볼을 처리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제주스가 수비 라인을 비워놓고
앞으로 달려나왔는데 제공권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서 스페지아의 기회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사실은 이제 김민재가 없다 보니까 제공권 싸움이나 스피드에 조금은 김민재에 비해서 떨어지는 제주스가 불안한 장면들이 몇 차례 나왔던 장면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오늘 이 수비적으로는 그래도 제주스가 괜찮았어요. 수비적으로는 괜찮았는데 김민재 선수의 공백이 느껴졌던 건 오히려 공격 쪽입니다. 아무래도 스페지아가 수비 라인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폴리의 수비 라인이 높게 올라가죠. 왼쪽에서는 마리오 후이가 올라가고 중앙에서는 김민재가 측면으로 빠지면서 오늘은 제주스가 왼쪽으로 빠지면서 왼쪽 중앙 수비수 자리에 제주스가 배치되거든요. 사실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강팀이 3백을 쓴다면 강팀의 왼쪽 오른쪽 중앙 수비수들은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가 줘야 돼요. 이 4백을 사용할 때는 좌우 풀백이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최후방에 2명의 중앙 수비수만 남잖아요. 그런데 3백을 사용하면 최후방에 3명이 남는 거거든요.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공격 숫자가 4백에 비해 한 명 더 적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좌우 중앙 수비수들이 높게 올라가서 공격에 가담을 해줘야 되는데 왼쪽에서 제주스가 올라갔을 때 김민재만큼의 빌드업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오히려 수비적인 측면보다 공격적인 측면에서 김민재 선수의 공백이 느껴지는 경기이기도 했다. 뭐 예를 들면 김민재 선수가 기록으로만 살펴보면요, 지난 라운드까지 김민재가 세리에 전체에서 패스 횟수가 가장 많은 선수, 그리고 패스 성공 횟수가 가장 많은 선수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나폴리가 3백을 만들 때 오른쪽에 있는 디로렌초는 올라가지 않고 왼쪽에 있는 마리오 후이는 올라가니까 오른쪽에 비해 왼쪽의 공격 숫자가 자연스럽게 더 많은데, 그때 왼쪽에서 공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김민재의 패스 횟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왼쪽을 중심으로 공격이 돌아가기 때문에 김민재의 빌드업 능력이 나폴리의 공격에서도 꽤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세리에 전체에서 가장 패스 횟수가 많고 가장 패스 성공 횟수가 많은 선수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 제주스의 패스 횟수가 51회였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레체전을 생각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오늘 경기처럼 나폴리가 공격하고 레체가 수비적으로 내려가 있는 그런 경기였거든요. 그런데 이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의 패스 횟수가 109회였습니다. 오늘 물론 이제 그 나폴리의 패스 횟수가 레체전만큼 나오진 않았어요. 한 100회 정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걸 감안해도 김민재의 패스 횟수보다 제주스의 패스 횟수가 현저하게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전진 패스의 횟수를 보면 레체전에서 전진 패스가 80회를 시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에서 제주스는 전진 패스를 38회 시도했어요. 2배 이상 차이 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빌드업적인 측면, 패스 횟수도 문제지만 전진 패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공격수에게 패스를 전달해 줄 수 있느냐, 아니면 패스를 하지 못하고 다시 백패스를 할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공격력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건데, 김민재 선수의 플레이를 생각해보면 김민재가 볼을 끌고 올라와서 전방에 있는 흐비차, 마리오 후이, 혹은 오시멘, 혹은 지엘린스키, 이런 공격 자원들에게 패스를 뿌려줄 때가 많았죠. 근데 오늘 제주스는 김민재 선수보다 훨씬 더 적은 전진 패스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김민재 선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 뭐 수비적으로는 어느 정도 제주스가 그래도 꽤나 잘해준 경기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지만, 특히나 오늘같이 공격적으로 경기를 압도하는 경기에서는 김민재 선수의 공백이 느껴지는 건 오히려 수비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공격적인 측면에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